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최근 장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항상 연준 회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어닝 시즌 리포트 나오는 구간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 지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은 뭐요? 주가 상승을 위한 긍정적 포인트를 좀 찾아낼 거고,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하방으로 내려가냐,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내려가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매기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도 같은 경우 주식을 정리할 때 재고 정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항상 수익이 날 때는 말입니다. 수익이 안 나고 좀 비리비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한 종목은 꼭 털어주시면, 이건 의무로 하세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20, 30% 좋은 수익이 났어. 그럼 한 종목 꼭 털어주세요. 포트폴리오가 10개다. 그러면 항상 2개는 빠지잖아요. 2개는 손실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정리를 해줘야지 새로운 리프레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또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종목을 찾아나갈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은 매번 그때그때마다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서도 시장이 안 받아줄 때도 있거든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면서 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회전율이고 재고 정리를 잘하자.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항상 10개 중에 2개는 우리는 손실이 난다라는 가정들을 생각해 두시고 합니다. 그 2개를 털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한 1년 지나면요, 재고 다 손실 나는 종목을 10개 들고 있을 거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초보자의 실수가,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는. 아니, 잘못 살 수도 있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삼성전자를 사도 잘못 사면, 비쌀 때 사면은 손실이 나는 것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주가가 고점을 찍고 고점에서 물려가서 눌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6개월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여러 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회전율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쭉 이야기하는데 재고가 너무 많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거 딱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유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HK이노엔하고요. 세트레가이 오늘 이야기 드릴 텐데, HK이노엔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나 전망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기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전공이 파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실적이 잘 나가고 있어요. 뭐가요? KKB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또 있는 진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상당히 또 주가가 또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고요. 지금 더 좋은 건 매크로가 안 좋아서 뭐가 됐습니까? 예, 가격이 조정이 왔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전 좋은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인공위성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도 우리가 낮은 구간에만 매수해두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또 스몰캡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인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K캡이 글로벌 진출 이슈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미래형은 상당히 좋고요. 장기 미래형입니다. 근데 현재 실적은 어떨까요? 전공의 파업에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수액 부분 같은 경우도 크게 저조할 것 같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업을 통해서 커버링을 잘 했고요. 보령하고 또 다시 K캡 같은 경우 연합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걸 잘 규칙한 것 같아요. 수익성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 보면 매크로만 개선되면 이 종목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포인트요? 역시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피캡 시장 선다 요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출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공의 파업에도 호실적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예측의 인원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크게 하면 네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전공의 파업에도 나름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실적이 빠지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피캡의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도 가능하고 유럽 파트너사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는 여기 1번과 2번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거가 3번과 4번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나 좀 장기적으로나 볼 때도 앞으로 괜찮다. 근데 뭐 저희는 뭐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그죠? 요거 가는 거니까 요번엔 지난번에 첫 번째 요거 수익 냈잖아. 이거 두 번째 이제 들어가자 이런 겁니다. 이거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 타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종에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실적표입니다. 그래서 K캡 이쪽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제 같은 경우도 매출 빠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따라잡았다는 거죠. 핵심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고 영업이익 부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해보다 성장하는데 지난해보다 주가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히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 여기와 여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지난해보다 뭐 거의 뭐 4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주가는 지난해마다 못할까? 이건 바로 시장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봐줄 때는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은 그 전공의 파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우려가 해소됐으면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되는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매크로만 편해지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 드릴 때 이때 우리가 수익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수익 낼 때도 같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뭐 가이드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1일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좋게 간다 그러면 기간 조정가다 올라갔는데 매크로 깨지니까 어떻게 돼? 매크로 이기는 종목은 별로 없으니까 내려오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항상 야, 우리 양봉 기다려주자. 최근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분들처럼 고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평균 분할 매수 이렇게 해주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스트롱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타겟 프라이스 55,000원 찍혀 있어요. 12개월 포드로.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3만 원대 빌빌하고 있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5만 5천 갈 때까지 이게 거래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는 더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종목 HK 이노엔에 대해서 다음에 투자 포인트 잡고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전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캐시 밸류가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캐시가. 근데 이거 재고 정리 안 하면 절대 새로운 투자를 못 한다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건 왜? 그런 것들이잖아요. 배를 갈아탈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볼 때 수주잔고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이게 수주잔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섹터가 이렇게 인공위성 관련된 섹터 중에서 제가 볼 땐 세트랙에 말한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어쨌든 우주 항공청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수주 나오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 현실화되는 주가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적과 이런 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최근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잖아. 이쪽 업체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흑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민간하고 또 경쟁을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도 일이긴 한데 테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QOQ로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자회사들도 점차적으로 좀 성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흑자를 나타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흑자 전환 이슈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주잔고를 깔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적자로 갈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이제 위성 본체가 이렇게 있고, 전자 광학 탑재가 있고, 지상국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세팅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세트리가이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저쪽 분야를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리포트 나와 있는 내용들은 통상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좋은 것들은 이렇게 수주잔고가 이렇게 있는데 2023년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쿼터에 있는 수주잔고가 지난해로 이미 초과했어. 그런 것들 의미를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럼 수주가 조금씩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수주 잔고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2025년도에 예를 들면 포워드는요,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 가이던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주를 잘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걸 꾸준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이런 거에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밑에만 보세요.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적자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타날 거다. 기업 전체 자회사까지 합쳐서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고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 기업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 맞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뭐 난 리스크 테이킹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나는 감각적인 부분이 좀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때 고민하는 거고 물론 세트레가이가 지금도 매수 포인트 들어온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요즘은 미리미리 앞으로 매수하실 만한 종목들을 갖다 설명드리는 쪽으로 많이 변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게 앞으로 2주 정도 지나야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알려드리고 제가 나중엔 오투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만 가지고 차트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내용들 가지고 설명드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스타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리포트 드리면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접근을 못 하죠. 나 혼자만 즐겨.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급하게 접근하지 마라. 항상 매수 포인트는 어떻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매수 시점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는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보통 스윙 거래할 때는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정 후 매수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저는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2분기 실적 나온 거, 뭐 이런 거 발표 나오면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22등평에서 아랫단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222등평에서 아래로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리고 흑자 전환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하겠어요?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쏠릴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좋은 점, 이 점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주식은 쌓아주면 쌓일수록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지향성도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강하게 잡아줄 생각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트라이 들어가는 거죠.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좀 과감한 결정을 해주시고 포인트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매수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타겟팅하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222등평균 밑으로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예 매수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나름 가볍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포인트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